저는 또리라고 해요. 당신의 동화책의 따뜻한 길잡이랍니다. 이야기 듣는 걸 무척 좋아해요. 나는 혁건이야. 엉아지 엉아. 저 혁건 삼촌 노래 알아요. 뭐 알아? 아는 노래 좀 해봐. 내 노래.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짧게 한 소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가 너무 어려서 모를 것 같은데 대표곡은 Don't Cry라는 노래고 So You Don't Cry For Me 영원히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단다. 와, 목소리만으로 이야기가 되는 분이군요. 가수 하셔도 되겠어요. 가수했어. 하고 있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혁건 삼촌의 동화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나의 동화? 2012년쯤에 교통사고가 났지. 내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예측 출발한 차량과 정면 충돌했단다. 밤새 끙끙 앓다 비몽사몽하며 맞이한 아침. 병실 가득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휴,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안도의 한숨. 교통사고 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젖히고 뚜벅뚜벅 걸어 화장실을 가고 소소하다 못해 사소하게 여겨졌던 매 순간이 내 일상에는 더 이상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병원에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2년 넘게 있었던 것 같아.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등이랑 엉덩이랑 뒷부분, 몸의 뒷부분들이 썩어서 치료하는데 2년 넘게 걸린 것 같아.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상상이 안 가요. 부모님께서도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럼 많이 힘들어 하셨어. 내가 다치고 나서 부모님이 병 간호를 해주셨는데 다 큰 아들을 부모님이 대소변 관리부터 해서 24시간 붙어서 체위 변경을 해주시고 정말 고생하셨어. 무수히 많은 밤 아파하는 아들 곁에는 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수천 번의 마사지와 재활훈련, 하루 24시간 꼬박 3년여를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신 부모님. 어느 날 더 크로스 멤버인 시아가 소식을 듣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2달 전쯤 복귀작 준비로 예민해져 있을 때 연습을 하다 다툰 뒤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나 이제 노래 못해. 나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시아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요? 입원해 있을 때는 당연히 신체적인
고통이었겠지.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마음도 많이 아팠어. 지금도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을 찾아오는 녀석. 혁건아, 우리 다시 노래하자. 남아있는 감각이라고는 얼굴뿐인 나에게 용기라도 내보란 말인가 싶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노래하자라는 말을 자주 듣다 보니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가 피어났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노래하는 날이 온다면 슬픈 노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것은 나를 떠나야 했던 한 친구에 대한 오래도록 정리하지 못한 마음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1년여 그녀는 자신의 모든 걸 팽개치고 내 곁을 지켰습니다. 그 친구에게 절하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난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고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형 주변에는 좋은 분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러워요. 부모님과 친구들이 없었다면 내가 용기를 가지고 계속 활동하지 못했을 것 같아. 나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나한테 너무 큰 도움과 용기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 그렇게 힘든 고비고비를 넘기면서도 항상 감사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게 참 멋져요. 저절로 감사함을 깨닫게 됐어. 아프고 힘드니까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된 것 같아. 병원에 입원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 아빠, 엄마, 나 집에 가보고 싶은데 안 될까? 왜 안 돼? 가자. 지난 1년 반 신경마비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탓에 침대에 몸을 맡긴 채 의지해야 했던 날들.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조차 사치였고 욕심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처음으로 집에 가게 된 날 기억나세요? 일산에 있는 병원이었어. 집까지 거리가 있었는데 명절이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고 내가 균형을 잡지 못해서 4명이서 나를 들고 차 뒷좌석에 묶었어. 넥타이 수십 개로 몸을 묶어서 집에 갔는데 백밀러로 부모님을 봤더니 앞좌석에서 둘 다 우시더라고. 드디어 도착한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내 집 내음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제야 밀려오는 편안함과 안도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게 어디야. 퇴원 후 우리 집은 동네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우리 집으로 모이는 친구들을 위해 엄마는 전을 산처럼 부치셨고 우리 집 거실은
따뜻함과 북적임으로 가득 찬 잔칫집 같았습니다. 그렇게 삶이 바뀐 지 2년여가 되던 어느 날, 의료진과 상의 끝에 휠체어에 앉아보기로 했습니다. 2년 만에 느끼는 설렘에 나를 옮기느라 분주한 사람들까지도 잠시 잊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나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았을 때 기억나세요? 날아가는 것 같았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다가 1년 반 정도 지난 뒤에 휠체어를 처음 탔는데, 휠체어를 타고 바깥 공기를 쐬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고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어. 너무나 행복했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노래를 불러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몸에 힘을 주지 못하니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나의 배를 꾹 누르셨습니다. 어라? 아까는 나지 않던 고음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전국의 철공소를 돌고 고철을 짜내어 내 배에 힘을 실어줄 복부 압력 장치를 완성시켰습니다. 요즘도 노래 연습을 계속 하시죠? 매일매일 노래 부르지. 항상 더 좋은 노래를 들려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유튜브에 계속 커버송을 올리고 있으니 토리 너도 구독할래? 노래 연습이 힘들진 않으세요? 구독하라니까. 구독, 좋아요. 노래는 내 삶의 그 자체 아닐까. 지금 밖에 나가서 슈퍼마켓이나 미용실에 또 턱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해. 그런데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건 노래밖에 없는 것 같아. 매일매일 노래를 부르면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단다. 다시 노래하자며 나만 보면 노래를 부르던 소속사 대표님과 멤버 시아. 엘리베이터가 없는 녹음실에 갈 땐 휠체어를 들고 날라야 하고 노래를 한 글자 한 글자 녹음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내 손을 꽉 부여잡으며 나의 신경과 근육이 되어주었습니다. 몇 년 후 나는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부르는 나의 노래는 예전의 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던 내가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지금은 그저 노래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에 맞춰서 좋은 노래를 들려드려야겠다 생각해요.